예상했던 것보다 빠그러지는 경우는 2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합격이 되는 에세이와 내가 원래 글 쓰는 솜씨보다 좀 잘 쓴 에세이를 낸 거와는 이건 다른 얘기야. 손을 거의 안 대는 속도로 맞추는 게 가장 합격률이 높은 스케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즌에 맞게끔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했어서 11학년 학생들 중에 이제 원서 준비가 시작이 돼야 돼. 이 일을 펼쳐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돼. 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거랑 똑같아. 단계별로 좀 가야 돼. 그거를 다 해야 비로소 후회가 없고 성공하는 프로필이 되지. 그냥 일단 설렁설렁 시험 주니까 시험 주에만 공부하면 이게 결과가 별로인 것처럼 대학교 준비도 그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1월달에 시작입니다. 새 학기 1월이 될 때부터 그 다음 해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비디오 보시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26년도에 11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봄학기 하고 여름방학 하고 그 다음 12학년 올라가는 가을방학에 어플라이를 하고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시즌 1년의 프로그램 설명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알고 있으면은 저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구나. 프로필 빌드업이 그래서 90학년에 웬만큼 탄력을 받아야 11학년에 폭발이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한번 분기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출발해봅시다. 자, 처음에 1, 2월 달 정도, 뭐 3월 달까지 초반이라고 하자. 처음에 3달 동안은 어떤 것들이면 학생에 대한 프로필 분석이 나왔으면 무엇을 보강하면 좋은지, 뭐가 약점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과 부모님들과의 안내를 받고 나면 남은 이제 10개월 정도 기간 동안 어떤 부분들을 집중을 해서 어떤 학생들은 학교의 활동이 부족해. 그러니까 학교 액티비티를 파이팅 해줘.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학교 외 활동이 부족해. 그러니까 학교 외 활동을 여름방학에 보강하자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상황마다 다 달라. 강한 부분은 강하게 만들어버리고 약점이 몇 개 있는데 그걸 보강할 시간이 없어. 그냥 냅둬버리고 약점 안 보이게 원서를 쓸 수 있거든 우리가. 강점을 강하게 보여서 합격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두루두루 다 웬만큼 했는데 강점이 없어. 그러면 두루두루 웬만큼 했으니까 그 중에서 테마를 잡아가지고 강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자, 그 다음에 강한 것도 없고 두루두루 해놓은 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하나를 찾아가지고 색깔을 찾아 입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 다 비슷한 소리가 돼버렸니? 자, 이런 식으로의 어떤 플랜이야. 전략과 계획. 전략하고 계획은 약간 다르긴 한데 나와야 돼. 목표 대학에 대한 성적, 전공에 대한 어떤 디스커션, 특별학을 총정리하고 뭐를 보강할지 얘기도 있을 거고 여름방학, 방학 계획 얘기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스케줄, 언제 대학교 리스트 나오고 뭐 언제 에세이를 쓰고 여름방학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지 이런 전체적인 오버뷰 시간이 처음 3달 동안입니다. 자, 요 기간 중에 대학교 추천 리스트도 받지. 선생님의 추천 리스트는 90% 이상 적중률이 맞다는 소개를 드립니다. 뭐냐면 10명한테 내가 이렇게 대학을 쓰시는 게 이게 최상, 상향, 그 다음 타겟, 적정, 그 다음 안전 이렇게 4등분으로 주로 추천을 드리면 그 안에서 승패가 성공이 날 확률 몇 프로다 안내를 드리면서 그렇게 될 때에 이게 10개월이 지났을 때 그 정확도가 10에 9 이상은 맞는 것 같아. 근데 10에 1명 아니 반명 정도는 내가 빗나갈 때가 있어. 생각보다 우리가 준비한 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뻥 해가지고 저 위에서 합격이 나오는 경우는 있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1대1로 맨투맨 붙고 막 엄마들도 다 팀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전문가 26년 차 들어가는 우리 팀 아니겠니? 이렇게 와서 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빠그러지는 경우는 2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대박 사건이 나려면 학생이 아주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고 삐딱하게 나가줘야 돼. 그러면 망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막 경험이 많으니까는 그렇게 되기도 쉽지가 않아. 그것도 다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자, 처음 3달에 세팅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간에는 이제 뭐 SAT가 됐는지 뭐 AP 학교 다니면 AP 시험으로 올해 갈 건지 어떤 거 갈 건지 몇 점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뭐 세컨 랭귀지 시험 봐야 되는 학생들 뭐 IELTS를 갈 거야 아니면 두오링고를 갈 거야 토플을 갈 거야 뭐 이런 것들 다 여름방학에 좀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추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시험에 대한 플랜이 나오고 에세이에 대한 초안 작성들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언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따뜻해지는 봄쯤이 왔을 때. 그러니까는 그때쯤이 되면은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 에세이 선생님과 1대1로 만나잖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야. 이런 제목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구나. 쇼하라 그랬구나. 텔 하지 말고 따발려서 말로 쓰지 말고 느껴지게 보여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재미있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놀이동산에서 어떤 장면들이 막 묘사를 하라고 보여주라고 막 심장이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면 이렇게 심장이 저 위에 있는데 내 몸은 내려와 있고 이것도 뚝 해서 심장이 따라와서 붙는 그런 스릴을 느끼는. 진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롤러코스터 이해가 안 돼. 토할 것 같아. 너무 어지러워. 그런 식으로 보여주라고. 자, 그런 것들도 다 교육을 받아. 그런 과정을 쓰면서 짧은 에세이들로 먼저 웜업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4월, 5월 요때 같이 이제 동시에 들어오는 것 같아. 그쯤이 됐을 때 1월, 2월에 조인한 팀들은 이제 대학교 리스트를 슬슬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러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원래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에세이들 몇 개는 원래 단골로 많이 나오는 에세이들을 좀 쓰고 있었던 건데 대학교 리스트가 나와야 이 구체적인 대학교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의 학교별 서플멘털 에세이의 개수와 이 구체적인 내용
내용이 파악이 되니까 그게 파악이 돼야 우리 선생님들과 내가 전체 에세이가 몇 개고 남은 기간이 4달인지 5달인지 6달인지에 어떻게 엑시큐스 플랜을 실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생기고 그 계획을 학생들과 공유를 주고 그럼 학생들도 내가 많이 써야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 전에 이미 대학교 리스트를 고정을 시켜놓고 들어간다. 자, 쓰면서 약간의 변경도 하실 수는 있지. 그걸 언제까지 가을까지는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윤곽은 잡아야 목표 설정이 돼야지 우리가 타겟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스케줄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름이 올 거야.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학교를 다니다가 가버렸으니 그거를 준비할 시간도 작정을 하고 막 90학년부터 AP를 해온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Always keeping us restless with the lights. Keeping us restless with the lights.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 아까 여름 뭐 플랜 짜놓던 것들 다 이제 실행을 하고 처리해 나가고 그게 다 원서에 올라갈 항목들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여름에는 에세이를 이제 거의 수준을 끌어올려. 학교도 안 가고 시간도 많고 뭐 SAT 학원 가는 학생도 있고 뭐 미국에서 뭐 캠프를 가는 학생도 있고 대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각자 스케줄이 다 있겠지만 에세이에 대한 우리 팀 선생님들과 나 입장에서는 앞에서 쓴 초안들을 다시 두 번째 작업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손을 대기 시작을 해. 내가 한번 쓱 읽고 아이디어가 별로인 건 다시 전문용어로 빠꾸 그래서 다시 써보세요. 아직 내가 에세이 수정을 들어가는 기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아이의 표현하고자 싶은 색깔, 테마를 좀 이렇게 다 조율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서를 써야 돼. 원서를 쓰면 원서가 시간을 좀 잡아먹어. 그거를 우리가 좀 설명서랑 같이 이렇게 좀 비디오 설명서랑 같이 드리면 아이들은 보고서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해서 어느 정도 완성해서 주면 여기 있는 선생님이 나머지 채워 넣어서 완성. 자, 이런 식으로 원서 작성이 여름방학에 다 끝나. 그럼 이제 가을 학기 시작 본격적인 여러분들은 12학년이 되는 것이야. 12학년이 시작이 되면 원서 제출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게 언제야? 8월 말 9월 내내 정도가 될 것 같아. 10월 달에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얼리 액션 학교와 얼리 디시전 학교들을 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 전체 아까 고른 리스트에서 그 학교들의 픽을 한 번 더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고 작년에 뭐 팩트들과 통계들과 이런 것까지 다 또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 거 설명 듣고 그러면 나는 어디?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면 이제 우리 팀 여기 선생님들은 나하고서 그 학교 뭐 예를 들어 10개 중에 5개였다 치자. 얼리 액션 학교가 4개, 디시전이 하나 뭐 이러면 여기 학교도의 완성도를 이제 미친듯이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9월 내내 뭐 예를 들면 아주 늦으면 10월 첫째 주까지. 그럼 10월 둘째 주에는 이론상 학생들에게 다 전달 주고 학생들이 학교 카운슬러들이 내부 마감일이 있는 사립고등학교들이 있거든. 내부 마감일에 뭐 늦었어요 뭐 다른 애들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선배들 지나간 선배들 어떻게 됐는지 참고로 한번 보시면 학교가 거의 전문용어로 개판 5분 전 선생님 난리나. 그래서 한 판 하고 나면 그만두는 카운슬러들이 되게 많아. 뭐는 돌아버린다. 막 밤 12시까지 학생들이 막 에세이 봐달라 그러고 내일이 디시전 마감인데 아직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앉아있는 학생 되게 많고 이런 스케줄로 가면 선생님이 짜증이 나왔나? 그럼 도와주고 싶어 안 도와주고 싶어? 미팅을 잡아가고 찾아가면 선생님이 엄청 짜증과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차 있어. 매일마다. 왜 저러는 거야 저 양반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니어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이게 따박따박 해서 선생님의 미팅도 들어가고 선생님한테 보여줄 때도 에세이도 오늘 잘 썼다 준비했다. 물론 우리와 같이 쓴 거지만 잘 썼다. 자, 요런 느낌들. 이 되고 준비가 잘 된 애일수록 추천서도 같이 좋게 따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언제까지 끝내고 싶어? 10월 15일 이후에는 얼리 학교들 거를 손을 거의 안 대는 속도로 맞추는 게 가장 합격률이 높은 스케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출발. 그럼 이제 11월이 돼. 11월 1일이 되면 이제 스테이트 스쿨들에 대한 원서 앞에서 써놓은 에세이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작업을 올립니다. UC 학교들, 텍사스 학교들, 뭐 이런 스테이트들, UW도 11월 15일이 있고 뭐 이런 스테이트 학교들이 중간에 걸려. 자, 얘네들도 다 출발시켜. 자, 그러면 12월이 됩니다. 12월이 되면은 그 사이에 이제 뭐 수상 기록이 나오거나 뭔가가 이제 가을 학기 동안 뭔가가 또 이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아까 어플라이를 한 얼리 액션과 디신 학교들 포털에다가 업데이트를 같이 우리가 작업을 해주고 은행 잔고 증명서, 유학생들이 있는데 은행 잔고 증명서를 원하는 학생이 11월 달에 또 같이 올려줘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다 해. 자, 그러다 보면은 디시전 발표 12월 뭐 예를 들어 15일쯤에 옵니다. 디시전이 붙으면은 뭐 땡이고 뭐 합격 와 좋아라 뭐 이런 비디오 가끔 올라오는 거 있잖아.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됐을 경우나 이게 불합격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디퍼가 된 거를 안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게 성공이 돼야지 레귤러 지원이 아이가 고생을 안 하는데 레귤러로 지원을 하게 되면 사립학교 출신인 학생들은 많이 불리하거든 1월에. 자, 그렇게 되는 시즌까지 들어갈 때에 대비를 언제 해야 돼? 12월 첫째 주에 내가 하는 설명회 이 웨비나 우리 가족분들 하는 게 한 13, 4개 되는 것 같아 1년 내내 동안. 자, 그 중에서 시즌별로 원투 뽑으라면은 8월 달에 하는 그 디시전 학교 선정이고 12월 초에 하는 디시전 디퍼에 대한 대응법 요런 거 2개거든. 자, 그것도 하고 이제 디시전 발표 그 다음 주에 나오게끔 내가 진행을 한단 말이야. 25년 하다 보면은 요렇게 돼.
자, 어플라이를 하고 나서도 뭐 이런 게 있어. 사후 관리라고 additional information, 보충 자료들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포털 사이트들을 체크를 해야 돼서 뭐 이런 추천서나 이런 성적표 안 갔으면 학교 측에 도움을 받아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디퍼나 뭐 웨이팅 걸렸으면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도 그렇고, 인터뷰들이 이게 그냥 informative 인터뷰인 경우도 있어. 캐주얼하게 그냥 정보만 얻으려고. 근데 evaluative 인터뷰들이 있단 말이야. 평가받는 학교들의 인터뷰. 자, 그것도 또 연습을 시키고 우리가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솔직히 12학년 가을 학기에는 에세이 초안을 쓰고 학교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고위 관직 높은 직책을 운영을 하면서 학교 성적을 내려가면 안 되잖아. 유지를 하면서 하려니 장난 아니게 골치가 아프다. 12학년에 빠그러져도 빠그러질 수 있는 거야. 원서만 해도 사실 1인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막 챗GPT를 써가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결과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현상이거든. 이제 챗GPT를 좀 엄마 아빠가 써보시니까 야, 이게 한국말로 써도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영어로 뭐 대충 써놓으면 이게 막 입력을 하면은 이게 커맨드를 때리면은 에세이를 써주고 말니까 그렇게 해서 내면 되겠지. 왜냐면 내가 직접 손으로 쓰는 것보다 이거 훨씬 잘 쓰거든. 근데 내가 또 쓰지는 못해도 읽는 영어는 좀 해. 엄마 아빠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쓴 거보다 기가 잘 써니까 그걸로 이제 칼리지 에세이를 써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합격이 되는 에세이와 내가 원래 글 쓰는 솜씨보다 좀 잘 쓴 에세이를 낸 거와는 이건 다른 얘기야. 원서를 쓰고 얼리 이후에 뭐 그다음 상담을, 그럼 이제 카문앱까지 다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보면서 할게요 하면서 카문앱 글을 읽으면서 이거 AI로 쓴 것 같은데, AI 디텍팅이 많이 되는데, 또는 이 글 전체 느낌이 이거는 너무 혼자 썼는데 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나 깜짝 놀라는 거 컨설팅 하고 있는 거였는데 컨설팅을 받아 쓴 게 이건데 하시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어떤 학생은 컨설턴트랑 에세이를 수정을 했는데 이 컨설턴트가 AI로 수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세서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 괜찮나를 상담하려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이 이제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참고하시고 12학년이 되기 전에 11학년 2학기부터 차근차근 잘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해야지 그냥 원서만 1인분의 역할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 점수 유지도 있고 학교 활동도 있고 학교 뭐 스탠드다이즈 테스트가 아직 8월달 10월달께 남아있으면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고, 이게 다 1인분어치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막 2명치 3명치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펼쳐야 돼. 그나마 11학년도 여러분들 힘들고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11학년 2학기가 12학년 1학기보다 그나마 괜찮은 것이야. 나눠서 펼쳐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되면 서로 1대1로 만나서 상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만나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 학기 중에 공부 잘하고 학기 마무리 잘하고 겨울방학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봅시다. 바이바이. Who knows if I can find a track that could lead me